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은 현대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학 관련 대표, 전통 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원장님으로 재임 중이신 조민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에 유학 관련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교수님의 소개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겸 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민환입니다. 이번 유림방송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동양의 광기와 예술, 동양예술 미학 산책, 유학자들이 보는 노장 철학, 중국 철학과 예술 정신, 노장 철학으로 동아시아를 읽는다 등 많은 도서를 저술하셨고요. 150여 편의 전문 학술 논술을 작성하셨는데요. 저술한 책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책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에 낸 책, 1997년도인데요. 그 중국 철학과 예술 정신이 가장 애정이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저의 박사 논문을 보완한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상당히 좀 무모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런 쪽과 관련된 전공 도서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핑계 삼아서 30대 객기를 부려서 좀 그 책을 낸 그런 어떤 그 책자입니다. 뭐 사실 그때 당시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거칠게 쓴 그 책인데, 어쨌든 뭐 동양 미학 관련 그 저서가 뭐 그때 당시 뭐 실질적인 뭐 최초의 저서라고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냈던 그 책입니다. 반응이 의외로 좋아서 약 3쇄까지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좀 절판이 됐는데, 뭐 좀 자랑 같지만은 이 책자가 이후에 꾸준히 원하는 독자들이 많아서 이 헌책방에서는 상당히 비싼 고가로 팔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네.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우연히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그 독자 리뷰를 봤는데, 그 리뷰는 저한테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좀 뭐 자랑 삼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중국 철학의 예술 정신에 대한 명쾌한 정리, 서양 예술 또는 동양 예술이라는 지역적인 관점을 떠나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인 입장에서 더욱 폭넓은 예술관을 가지고 싶다면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은 책. 예, 이것도 이제 아주 좋다라고 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표시를 예. 해놨고, 이제 필요에 의해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사고 싶을 만큼 쉽고 재미있었어요. 소설책처럼요. 헌책은 몇 배가 비싸네요. 출판으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리뷰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리뷰를 보고서 뭔가 내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한 그런 어떤 흔적이 네.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기분이 그 요즘 말로 업됐던 그런 네.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 촬영을 좀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예. 교수님, 저는 짧은 논문 하나를 쓰는데도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저서를 저술하실 때 다른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에피소드는 동양 철학 미학 산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공모를 했어요. 책 공모. 그때 그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이렇게 그 지원 받았는데, 예. 근데 좀 문제는 그렇게 지원을 해준 다음부터는
인쇄를 해도 그 인쇄를 안 주더라고요. 이미 다 줬다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출강과 관련해서 그 에피소드의 흑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철학과 예술정신이 뭐 나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판된 상태에서 모 출판사에서 그걸 다시 자기들이 제작을 하겠다고 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분이 좋아서 나름대로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리고 뭐 선수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주더라고요. 예. 근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더니 갑자기 연락 오더니 네. 자기들 출판사 사정 때문에 그 책을 못 내겠다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예. 근데 죄송스럽지만 저번에 드렸던 돈 다시 주시면 안 되겠냐고. 예. 아유, 그냥 뭐 드렸죠 뭐. 아. 제 출판 저서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네네. 흑역사입니다. 어쨌든 뭐 예, 예. 그 중국 철학 예술 정신이 상당히 이렇게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자랑입니다. 동양 예술 미학 산책 등 뭐 많은 다서들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건 뭐 저 또한도 교수님 팬이기 때문에요. 교수님 최근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좀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혹 어떤 다른 분들한테 당신 전공이 뭐냐라고 할 때 잡학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것저것 뭐 그 다양한 학문을 뭐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 자신 스스로 낮추어서 잡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주로 학회에서 활동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동양예술학회, 풍수명리철학회, 서예학회, 도가철학회, 뭐 도교학회 등등 뭐 여러 분야의 그 회장을 제가 맡았고 또 맡은 지금 현재 또 그 회장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그런 학술 단체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분야 뭐 좀 줄이면 이제 철학이나 미학이나 뭐 예술 쪽과 관련된 이런 그 어떤 그 학문들을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런 그 학문의 그 어떤 뭐랄까 쭉 꿰뚫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은 과거에 그 어떤 잡학과 상당히 이렇게 유사성을 띠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 논어에 나오는 군자불기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분야에만 전문가가 되지 말고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의 그 어떤 그 많은 지식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저는 마음속에 품고 그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최근에 뭐 통섭 또는 융합이니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가 상당히 그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전에서 그것과 유사한 것을 찾아보면 이제 이런 논어에 나오는 군자불기와 같은 그런 사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의 어떤 그 학문 경향은 약간 좀 잡학의 그런 어떤 성격을 띤 이런 어떤 그 쪽에 속하고 최근에는 또 제가 유학대학원 쪽에서 이 다도 관련된 또 주임을 또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통 과거 문인들이 추구했던 그 차문화의 어떤 본질 그리고 그 차문화를 통해서 그 다양한 문인들이 이렇게 표현해내고자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고상함과 관련된 그 어떤 미학적 접근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요즘은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쯤에서는 아마 동양 문인의 다도미학 뭐 이런 책도 하나 낼까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동양 문인의 다도미학 차를 사랑하는 저로서도 정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유성만리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 저술서나 아니면 관련 도서가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 책이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쓴 책하고 네. 또 이제 기타 그 추천 도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번 뭐 올 말쯤 해서 뭐 두 권의 책을 좀 발간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제 조선조의 서예미학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동양문인의 예술적 삶과 철학이라고 하는 이 두 책자를 좀 펴낼 예정인데
동양 문인의 예술적 삶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은 과거 동양 문인들을 이해하는 그 14가지 주제를 설정해서 제가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이 과거 동양 문인들이 무엇을 이렇게 그 아름답게 여겼고 또 일상적 삶을 살면서 어떤 그 삶이 고상하고 우아한 삶이었고 또 그런 삶 속에 깃든 철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그 책입니다.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사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실 뭐 그 역시 고전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추천서를 만약 고른다라고 네. 한다면 고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유림방송이라고 하는 그 특성에 접근해서 말해본다면 당연히 논어겠죠. 그 논어라고 하는 그 텍스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자께서는 그 만세의 어떤 그 스승으로서 이렇게 그 기림을 받고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뭔가 그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그런 어떤 그 내용 또는 어떤 뭐 철학이면 철학 또는 뭐 윤리면 윤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담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논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뭐 여타 많은 책이 있지만 이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를 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만약 그 이런 논어 아닌 또 다른 텍스트를 만약 그 추천을 드린다면은 좀 어렵지만 노자라고 하는 그 텍스트 책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노자 같은 텍스트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세계에 닥쳐올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풍부하게 담겨져 있고 또 뭔가 새롭게 창의적인 어떤 뭐 사유를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노자에 담긴 그런 여러 문구와 그 어떤 그 사유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다만 이런 그 논어나 이 노자 같은 텍스트는 그냥 문구만 읽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네. 입학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자의 삶과 철학이 담긴 논어,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한 철학이 담긴 노자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유림방송이니까 유학 사상과 유교 철학, 유교 문화에 대한 소견과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국 명말 청초에 그 화가이면서 그 또 회화 이론가인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석도라고 하는 이제 중국어로 발음은 스타오로 하는데 이 석도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옛 것을 빌려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 시대의 사유에 맞는 사유, 뭐 이제 예술적으로 예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열어라, 또 창조하라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차고 이 계금 빌릴 차자 애꼬자 써이자 10개자 오르나 할 때 금자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 차고의 계금은 우리 공자님이 말씀하신 온고지신보다도 더 강력한 그 발언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것 어떤 과거의 철학이나 이론에 매몰되지 말고 이 시대에 맞는 살아생생한 어떤 사상 철학 예술을 펼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화두로 이렇게 읽힙니다. 이런 점들을 뭐 유가 사상, 유가 또는 유교 철학, 또 유교 문화에 적용하면은 유가 사상, 유교 철학, 유교 문화도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상 또는 철학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서 관람객들이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그런 식의 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와 닿는 유교, 피를 끓게 하는 그 유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자께서 살았던 시대, 주자가 살았던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그 나름대로 요구되는 그 시대 요구되는 철학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그런 철학을 이제 당신들의 그런 어떤 그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공자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초시공적인 그런 어떤 그 진리가 담겨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삶과 다른 그런 시대의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우리 미래 세대는 아마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그 정말 그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철학의 어떤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롭게 미래 세계에 또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철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유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슴이 와닿는 유교. 피를 끓게 하는 유교라는 고민을 또 던져주셨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후학들 또는 우리 유림방송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또는 뭐 안타까운 점이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당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또 네네. 후학이라니까 좀 너무 좀 범범한 것 같아서 유림 또는 유학에 관심 갖는 그 분들과 분들의 한정에서 좀 뭐 몇 가지 좀 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도 뭐 일정 정도 좀 관련성이 있는데 이 시대에 변화된 이 시대의 동시대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유교 유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한 예로 이번 올해 네. 저 명절 예, 추석 예. 그 차려지는 명절에 그 제사상에 오이는 그 제물을 9가지로 줄인 것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 반향이 컸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이 시대에 변화된 어떤 그 제사상과 관련된 유학의 어떤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학의 어떤 그 대중성, 어떤 그 대중과의 어떤 그 교감, 교류, 뭐 이런 점들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점들은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점과도 또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화두에 대해서 또 유림들은 또 거기에 적절한 답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정치적 측면으로 좀 들릴까봐 조금 그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태원 그 관련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맹자에 보면은 그 유자 입정이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렇게 그 푹푹 기어다닐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빠지는 걸 보고 측은지심을 이렇게 맹자는 설파를 하잖아요. 하물며 그런 그 측은지심 자체를 강조하는 유학이 그 측은지심이라는 걸 통한 어떤 그 타자의 공감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유학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그 유림이라 한다면 뭐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은지심과 같은 정말 좋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그 유학의 사상을 좀 더 이렇게 이 시대의 어떤 여러 다양한 뭐 현상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유학과 함께 호흡하는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바람들이 담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변화단 시대에 함께하는 유학, 유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또 가슴에 새겨집니다. 시청자분들께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조금 더 듣고 싶다면 혹시 어떤 채널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것을 이렇게 제가 뭐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 인터넷 매체를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네. 이건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그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묵이라고. 예. K묵은 이게 그 자막에 또 영어 자막도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예. 그래서 상당히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각 대학에 이렇게
그걸 담당하게끔 하는 그런 K묵 같은 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K묵 관련해서 강의한 걸 보시려면은 일단 성균관대학교 그 사이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K묵 그 사이트를 열어서 아마 이제 제 이름을 뭐 친다든가 하면은 아마 그게 떠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시경, 뭐 예기, 뭐 등등 이와 같은 것을 강의한 적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쓴 그 동양의 광기와 예술이라고 하는 뭐 책도 제가 간단하게 또 K묵 관련해서 또 이렇게 좀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기타 그 뭐 또 제가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좀 발표도 하고 뭐 또 글을 쓴 것들이 뭐 인터넷 매체에 이렇게 제 이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그 화면에 뜬 제 모습이 좀 낯설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성균관대학교로 그냥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균관대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뭐랄까 학교 자체를 홍보하고 또는 학교가 어떤 그 학술 활동을 하고 그 등등 전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성균 웹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성균 웹진 쪽에 보면은 지금 위 타이틀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동양철학 산책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동양철학 산책이라고 하는 파트에 보면은 제가 지금 작년부터 뭐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두 개 정도의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쭉 쓴 글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떤 분 몇 사람이나 봤는가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클릭을 해보는데 뭐 많이 본 분은 뭐 1000분 이상 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내가 왜 우리 이 웹진 글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안 읽지? 라고 하는 또 나도 스스로 반성도 하고 어쨌든 뭐 대표로 말해 K묵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균 웹진 그다음에 이제 모 매체에서 제가 뭐 이렇게 강연하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이 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뭐 저를 이렇게 또 만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걸 보시다가 뭐 혹시라도 좀 뭐 의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 뭐 좀 이렇게 메일로 제 메일로 학교 메일 같은 데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또 제가 뭐 아는 만큼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성균관대학교를 먼저 이제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서 K무크의 조민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교수님께서 K무크라든가 성균 웹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강의하신 여러 다양한 매체들, 다양한 주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 성균관 유학대학원 원장이신 조민환 교수님을 모시고 일부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정말 긴 시간의 이야기 속에 제가 쏙 빠져서 교수님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요. 조민환 원장님을 모시고 유학에 대한 더 다양한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2부에서는요. 조민환 원장님을 모시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